10배의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지난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한번 챙겨볼까요? 가장 먼저 이 지난밤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떨구고 파월 의장이 가까스로 잡아 올리면서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고 물가 상승률 역시 2%라는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고 또 노동시장까지 견조하다라면서 이 낙관론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5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64.4%까지 상승하게 됐고요. 또 2월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생각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테마로 보자면 2차 전지와 전기차 충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했던 새내기주, 이 대진 첨단 소재가 ESS 공정용 대전 방지 트레이를 납품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정유주들 갑자기 또 지금 이 시각 올라주고 있죠.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대형 정유소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고 손상됐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모아지게 하고 있고요. 또 철강주들 강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이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철강주들 수혜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김문수 장관 관련주가 지금 이 시각 강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7%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앞섰다는 소식에 현재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 들썩이고 있고요. 또 의료 AI 움직입니다. 이 파인메딕스가 올해 본격 성장 기대감을 바탕으로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0.52% 드디어 강보합권을 넘어서서 2,57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외국에는 여전히 매도 우위에 놓여져 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기관이 개인과 나란히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 눈에 띄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9%, 오늘 장 초반 상당히 아쉬운 모습 보여줬던 코스닥인데요. 드디어 양전에 성공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730선 막 넘어서줬고요. 또 이어서 바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매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나 홀로 800억 원어치 이상의 매물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은 나란히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게 참 눈에 띄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마찬가지로 더 큰 반등을 노려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은 또 저희 김선인 전문가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 기다리시던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선인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정말 3월 중순까지는 한치도 시장이 좀 마음을 놓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도세로 돌아서준 오늘 시장이네요. 네, 보통 이제 그 시장 보실 때 하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히나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뭐 현상이라고 할까요?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조금만 이어지게 되면은 여타 다른 기관과 외인들도 동반 좀 참전한다고 표현을 할까? 그러면서 한 2주 이상의 연결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조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나스닥 지수 지난주 상황 그대로 제가 라인 그어 놓은 건데요. 아직도 18,500포인트 회복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상황을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좀 바닥에서 그래도 밑꼬리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트럼프가 힘겹게 만들었다면 파월이 다시 도와주는 모양새가 잡혀주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금요일 날. 자,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일 것 같은데 우선 관세 리스크 자체를 우리가 조금 피할 수는 없으니까 방향성 자체, 종목을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달리볼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괜찮고 이런 업종은 괜찮다는 거, 요걸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하지만 주목하셔야 될 것은 큰 틀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중순 정도는 지나고 봐야, 이번 주 지나고 봐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조금 전 개인적인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급하게 덤빌 필요는 아직 없다. 뭐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외인들이 매수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기관들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4거래일째 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순매수 상황을. 하지만 외인들은 조금 나가다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목금 다시 오늘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꼭 보셔야 될 거. 삼성전자의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름의 꽤나 시장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보시면은 외인들 오늘, 기관들 오늘까지 해서 외인은 6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도, 기관은 7거래일 이상의 연속 순매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조금 풀려줘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아직 그림 자체가 잡히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보더라도요. 그나마 좀 괜찮은 건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반등 나오고 나서 120일선 지키면서 약간의 반등 포인트 있거든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측하고 있는 그냥 그 그림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선 상황 정황상 뭐 보셔야 될 거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마 돌려 세우지 않을까 싶으니까 걱정보다는 한 3월 중순 이후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상황상 나쁘진 않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시장 급하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3월 중순까지는 지켜보셔야 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이제 들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그런 재부과 가능성을 시사를 해줬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관세 관련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관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따라가기 어려우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래의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들 새벽 배송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화면 아래를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어떤 테마들이 새롭게 급등했을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량자원, 로봇,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는 가장 먼저 현재 이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여전히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다이내믹스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계속해서 로봇주들 힘 강하게 탄력받고 있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역시나 식량 자원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에그플레이션 비상이 다시 한번 걸렸죠. 이 전문가님, 계란 한 알에 벌써 1,000원대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닭을 좀 키워봐야 하나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이슈네요. 네, 닭을 키우시겠어요? 네. 병아리 사가지고 키우면 되는데 어릴 때나 이제 해봤는데. 자,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난리예요. 야, 정말로 이게 참 에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이런 날도 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뭐 KCPD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보자면은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빠따. 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6%까지 다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한일 사료도 그렇고 고려산업도 오늘 반짝이나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인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좀 중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극히 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주변국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입을 해가지고 갈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뭐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대 뭐 중기적도 아니고요. 단기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오늘이나 뭐 좀 더 간다면 한 번 덜 할까? 근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 자,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움직여서 좀 지켜봤습니다. 자, 로보티즈 오늘 15%까지 장중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상승이 있었고요. 라온테크 현재 12%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괜찮고 최근에 꾸준했거든요. 유니캐스트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로봇주들이 뭐 가장 핵심적인 그 로봇 자체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긴 하겠죠. 근데 추세적인 자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좀 꺾이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 자체가 11선을 강하게 이탈하거나 20에서 이탈할 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왔었는데 크게 이탈이 나왔어요. 특히나 보시면은 2월 28일 날 강하게 21선 이탈이 시가부터 나와주면서 크게 좀 깨져버렸어요. 상황 자체가 안 좋게 흘러버렸거든요. 예. 항상 그래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왜 크리티컬하게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는지를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라인상으로 보면은 보세요. 여기가 나름의 저점 바닥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전저점. 여기가 이렇게 나름의 이제 빠르게 박스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박스를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 자리가 뭡니까? 21선 이탈에 여기 11선 이탈에 조짐이 나오면서 21선 이탈이. 그러니까 횡보세 나오다가 21선 이탈 나왔는데 여기가 나름 박스 자리가 있단 말이야. 하단 자리가. 깨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저점 인식이 돼요. 반등 나오고 여기 지켜주면서 반등이 있어요. 떨어지다 지켜줬던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또 같이 겹쳐지면서 21선 깨고 저기 깨버리니까 무너졌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음 이제 하단 자리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열릴 수밖에 없죠. 어디가 열려요? 잘 보시면 저 멀리 꼭지도 있긴 하지만 여기 나름의 횡보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름 횡보가 있지만 여기 꼭지도 있긴 해요. 여기를 잡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잡자면은 두 개의 라인으로 겹쳐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가격적으로 2, 3만 원부터 25만 원 정도 사이가 나는 이 구간이죠. 여기 자리가 공간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61선 라인도 사람들의 뭐예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고민들 하시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최소 내려오더라도 1차 27만 원대 더 내려오면은 25만 원대 더 내려오면은 22만 원대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현재 열려 있습니다. 이미 여기 구간 자체가 이탈 37만 원, 38만 원짜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였고요. 그게 이미 있었어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여기 뭐 40만 원 근처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욕심 과하셨고 저기 밑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시다면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는 1차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봤잖아요. 35, 40까지 말씀을 수개월 전부터 누차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삼성 이슈 터지면서 갈 거다. 그때 35, 40 간다는 얘기를 진짜 엄청나게 드렸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상황부터는 조심하셔야지. 아셨죠? 그거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로봇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많이 오르는 것부터 하나씩 보죠. 영풍정밀도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고요. PIE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고 있고 제가 좀 주목하는 건 SK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을 좀 보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라인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는 철강까지 같이 껴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완만하게 차트가 돌리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라고 아주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잘 보시면 차트를 크게 보실 때 쭉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돌리는 듯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크게 보자면은 이 두 구간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죠. 요 두 상황이에요. 두 상황인데 라인을 제가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인을 빼놓을 수 있습니다. 고점 라인으로 맞춰보면 얼추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요 그림이 좀 형성이 좀 됐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요? 여기 고점 출발해서 하나, 둘, 여기도 있고 여기 돌파 직전이란 말이에요. 돌리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상황에서의 2차 전지 상황이 아직까지 뭐예요? 끝나지 않은 불안불안했던 23년도. 그죠? 그리고 금리 상황도 좀 애매했었던 뭔가 좀 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저 때보다 무슨 상황이에요?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 트럼프 이슈 됐으니까. 트럼프에다가 뭐예요? 금리도 나름의 많이 저 때보다 양호한 상황이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때보다는 이때가 저 때는 사실 없었고 이때 그냥 압도적으로 그런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라인 자체의 돌파 좀 더 높을 수도 있겠고 돌파가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를 좀 뒷받침하는 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관심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 홀딩스 같은 경우도 차트 되돌림 자체가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긴 해요. 근데 뭔가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좀 바닥을 띄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라인은 조금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은 방향성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 게 아닌가 싶은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 애매하긴 해. 근데 조금만 틀어주면서 여기 라인을 좀 잡자면 저는 한 이 라인 정도 보는데요. 여기 이 정도 라인. 조금만 힘을 내주면서 한 8만 원 정도의 라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 바닥과 고점이 어느 정도 라인들이기 때문에 나와주면서 다시 어떻게 120일선 돌파하는 모습이 강하게 어필되면서 안착을 해준다면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라인들의 종목들 보면요. 120일선에 대한 안착 자체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21선 뚫고 가다가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그 전체 2차 전지의 업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보면은 글로벌리한 시각을 보자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더 이상은 내려가기 좀 힘들 것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서 120에서 안착해주면서 더 이상 다시 윗꼬리 달고 꺾이는 모습 자체가 안 나오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트가 돌릴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8만 원, 9만 원대의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관세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그래도 중국과의 싸움에서 봤을 때 이득을 보는 좀 내용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긴 한데요. 저는 3월 중순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일 거다. 왜? 나스닥의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간 말씀드려 왔었던 겁니다. 근데 나스닥의 하락 자체도 조금은 멈추는 조짐이 살짝 좀 보이고 있다. 뭔가 조금 방향성을 다시 잡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테슬라가 뭐 계속 빠지면서 엄청나게 좀 흘러내렸지만 1,000조 이상의 시총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바닥에서 돌려 세울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요거 느낌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 보고서 차트가 완벽하게 되돌리는지 흐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상황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더 많은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매일 아침 시황부터 또 급등 예상 종목까지 새벽 배송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같이 정말 알 수 없는 시장 속에서는 저희 종목 상담이 가장 첫 번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문자 신청 주시면요.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만의 1타 전략을 바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반드시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투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다 같이 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다소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가 상승 유지하면서 지수 하방을 방어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 SK하이닉스는 외인 중심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또 한화그룹주 중에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네요. 네, 뭐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 소식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S-오일도 잘 움직이고 있고 이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하나그룹주도 잘 가고 하나그룹주 다음으로는 뭐 두산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많이 좀 돌고 있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근데 종목들이 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콕 집어서 선별적이라고 할까 약간 이런 느낌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종목의 조금 성장, 상승을 보여주기는 좀 애매한 느낌이고 콕 집어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종목을 좀 보긴 할 건데 우선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 같은 경우가 아직은 조금 뭔가 애매해요. 반등을 주는 듯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히는지 모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요.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20만 원 아래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보고 대응하시고 저는 3월까지는 천천히 보고 분할 매수해 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아직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눈에 많이 띄는 게 하나그룹주 한화 지수 한화 움직임이 정말 강해요. 방산주를 필두로 해서 자회사들 필두로 해서 큰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잘 가고 있고 차트 크게 펼쳐보자면은 전 고점 자리가 어디 있냐면 저기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보이시겠네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 고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5만 원대인데 여기가 이제 5만 원 라인이에요. 여기가 5만 원 라인이에요. 거의 한 뭐 15년 정도, 14년 정도 맞고 떨어졌어요. 이 자리에서 사실. 이번에 과연 잘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긴 해요. 근데 요 자리를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전에 나왔었던 뭐 저때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제 9만 원대까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좀 보실 게 뭐가 있냐면 5만 원 넘어서 한 5만 5천 원, 6만 원대 가잖아요. 그러면 매물벽 자체가 상당히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때 사실 이 상황은 무시하셔도 될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주체 자체가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하긴 하지만 뭐 크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막 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잘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서로 살고 팔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뭔가 레벨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상황을 좀 보시되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신규는 안 되고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게 한 5만 5천 원, 6만 원대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종목 4만 7천 원대 밑으로 깨지거나 4만 6천 원, 5천 원대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는 조심하셔야겠죠.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또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라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도 20만 원대 안착하면서 움직임을 잘 타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여기 자리에서 힘을 못 낼까? 20만 원 초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못 가지 싶겠지만 22만 원 라인 한번 그어놓고 설명드려보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라인을 그어놓은 자리가 22만 원 자리입니다.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 자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통 세 번째부터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네 번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꼭지가 23만 원 자리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다가도 못 가. 근데 이게 잘 보시면 힘을 내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약간은 좀 붙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러다가 이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의 매수 추천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요 구간들 돌파하는 거 보셔야 돼요. 버티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갈 거예요. 어느 순간 쭉 가 있을 거예요. 올라간다고 아이고 수익 났다 팔지 마시고 잘 기다려 보시면 저는 저 멀리 보이는 구간대 있죠. 40만 원대도 있어요. 여기 46만 원 5천 원이 최고점 자리인데 저기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 구간 정도는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은 한 30만 원대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30에서 35 사이. 이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는 이런 구간입니다.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힘겨루기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니까 매물폭 자체가 확 줄어드는 구간 자체가 한 24, 25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물벽이 확 줄어요. 요부터 쫙 줄거든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좀 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니까 좀 잘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세 번째 이제 고점 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 힘겹긴 한데 잘 보셔야 될 게 카카오가 라인상의 구조에 제가 그간에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처럼 24년처럼 이런 차트는 안 나올 것 같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거든 사실. 이때 이제 이거 완벽하게 돌려서는 60과 120 돌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잘 갔잖아요. 근데 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 때랑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이때 120에서 60에서 돌파하고 쫙 갈 때 거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요 돌파하고 갈 때 거래 보세요. 이 비교가 되세요? 압도적인 거래량 대금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해요? 저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저 때 얼마예요? 5만 원대, 5만 5천 원대. 지금 얼마예요? 4만 5천. 예. 가격도 아래에 있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좀 더 가볍게, 무겁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그러면 얘도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뭡니까? 여기 고점 자체를 돌파하고 갈 수가 있어요. 쉽게 파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저는 요 고점 자리 있죠. 여기가 6만 원쯤 되는데 거기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가 그 어떤 때보다 확대해 드리자면은 지금이 많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뭔가 좀 두꺼워진 모습을 우리가 이거 거래대금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점, 이때랑도 그렇고 평균적인 부분에서의 비교가 되시죠?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물량 매집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소진 중이다. 팔 사람들은 팔고 나가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주인이 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 거래 터지면서 갈 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튀어가는 거거든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잘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대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역시나 이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아주 정말 종목 상담 지금도 정말 창구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고민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쉴 새 없이 달려가도록 해야겠죠.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1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그리고 15% 매수가가 좀 상당히 진입 구간이 애매하신 게요. 1월 14일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날이 있었는데 이때가 아니라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1승 주가 흐름 보자면 1.7% 내리게 되면서 5,010원 선에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G 섹터가 이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한화계열 이쪽에만 좀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네요. 네. 이게 그 종목은 괜찮아요. 괜찮은 종목이고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습관의 문제예요. 종목 매수하실 때 이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는 성향이 있어요. 뭐 최근 아니면은 23년도 완전 고점 아니면은 22년도 때 요 고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셋 다 똑같지만은 추격 매수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피레침 치고 갈 때. 요렇게 자꾸 습관 들이시면은 다른 종목도 뭐 비슷할 수 있긴 한데 물리시게 돼요. 그리고 단타 대응 하시려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손절도 안 하시고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돼버리시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종목이 그래도 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5,500원대 근처, 5,000원대 이상부터 힘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꾸 이제 무턱대고 종목을 들어가시고 야 올라간다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요걸 자꾸 안 보고 하세요. 자, 거래량 자체가 붙었었던 시기 자체가 이렇게 3번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 라인으로 해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5,000원대 한 초중반부터 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던 여기도 아래긴 하네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4,500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때로 치면 4,500원입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급등 나오고 따라 들어가면 참 좋긴 하지만 여기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4,500원부터 5,500원 요 정도 구간, 요 사이 구간 있죠. 여기 구간 정도가 저항 자리가 돼요. 저항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치고받고 싸우고 매물폭도 좀 많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선수들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대응을 못 하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가. 근데 1승이 그래도 아직 이슈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조선업 이슈가 LNG도 살아있어. 이슈가 살아있다고요.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잘 치고 가면은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면서 신고가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쫙 치면서 그 신고로 가면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해보셔야 돼요. 내가 1승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줄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서 이슈 터지면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막상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다른 조선주 많은데 굳이 1승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현 상황에서 1승을 막 사서 이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지금 뭐예요? 바닥에서 꾸준하게 샀다가 이슈 터지면서 쫙 급등 나올 때 선수들이 파는 자리에 그냥 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우선은 뭐다?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할 때 가지 마시고. 아셨죠? 지금 차라리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올라갈 종목들 많아요. 꾸준하게 저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조금은 종목 매수하시는 스타일을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은 조만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붐이 날 겁니다. 시장이 어차피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다시 좀 바람이 크게 불 거예요. 조금 불고 있긴 하지만 크게 불 겁니다. 크게. 가치주 이런 게 바람 크게 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사두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 옵니다. 그때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하시던가 신고가 가능성은 조금 낮긴 하지만 기대는 살짝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 올라왔을 때 고민하신다면 나 신고가 보고 싶으시다면 비중은 뭐예요? 15% 아닙니다. 5%만 가지고 신고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신고가 대응은 반드시 비중 축소와 함께 진행을 하시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샵 0082번으로 참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최대한 오늘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의 일타 전략,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만 주시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CJ 제일제당 기다려주고 있네요. 24만 9,8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제일제당 이 그간의 급등세에 이어서 살짝은 되돌리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1.53% 내리게 되면서 25만 8천 원 선에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십니다. 전문가님, 이 차트를 보자면 좀 비슷한 종목 중에서 풀무원 차트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CJ 제일제당은 상당히 좀 후발주자로서 뒤늦게 급등한 그런 영향이 좀 있네요. 네, 뭐 MBK로부터 해서 바이오 사업부 매각 제한도 조금 있었고요.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서 좀 방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이래저래 또 뭐 미국에서의 계란 파동에 대한 부분도 있고, K푸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래저래 뭔가 좀 기대가 있긴 하지만, 네.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못해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뭐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완벽한 좀 바닥자리에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 대응을 하신 거 라인을 타보자면 이런 라인에 하나 더 라인 그어보죠. 요거 라인 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수익은 나실 거고요. 간단하게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리자면 31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거기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익률로 따지면은 2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마 그 30%까지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간대. 여기 구간대. 여기가 이제 나름의 작은 횡보 구간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있죠. 네. 나름의 좀 박스권 구간. 여기까지는 사실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 뭐 여기로 해서 매물벽을 잡고 전저점 포인트로 잡고 대응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28만 원입니다. 짧게 본다면 28만 원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근데 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소비 증지에 대한 부분들과 거래가 좀 붙은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러면은 1차로 보셔야 될 가격은 28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은 2차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31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 판단 해보세요. 우선은 수익은 나실 겁니다. 더 나실 거니까 급하게 팔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의견 일단 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28,400원에 7 그리고 7%의 현재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각 2% 내리게 되면서 25,7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나 했더니 맥없이 지금 주가가 풀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5일선에 아슬하게 약간 걸쳐 있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아니면은 21년도일 건데 21년도에 매수하셨다면은 아직 왜 안 팔고 계실까 싶기도 하고 최근일 것 같아요. 최근. 이게 잘 보세요. 이제 선을 하나 그을 건데요. 매수가 제외하고 그을 건데요. 요 정도 3만 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만 원대까지 나름 매물벽이 좀 차 있는데 보시면 되게 이전이긴 하지만 여기가 나름 1년 이상 횡보했었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3만 원대고요. 여기 찍고 반등 줬던 게 3만 원이거든요. 근처. 딱 3만 원이 아니라 근처. 이거 확대해 볼게요. 최근의 차트로. 자, 보시면 그러니까 3만 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여기서는 밀려 올라가는 저항이었고 저 과거에서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그 저항이었단 말이죠. 3만 원 근처 자리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꽤나 오래됐잖아. 그러면 저항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눌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좀 길게 많이 예전 꼴로 딱 차트상으로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차트 모양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점차 밑으로 찍어 눌린다고요. 이런 딥한 것까지 내가 가르쳐줬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해? 27,000원 자리 자체가 저항 자리가 형성되거나 26,000원대, 5,000원대 저항 자리가 형성된다. 이 자리 자체가. 이거 이해하시겠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투자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뭐야? 사실 이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어떻게 해야 돼? 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 꼭지로 올라가서 살려고 했는데 꼭지다 그러면은 뭐다? 일단 사지 마세요. 만약에 저 때 샀어. 그러면 뭐예요? 올라오면 일단 파셔야지. 요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데 이미 주가를 보면 너무 많이 올려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차트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거든. 한국, K 봐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1선 이탈 나왔다가 돌파 나왔어. 아우 좋아. 아우 잘 버텼어. 그래, 올라갔어. 근데 요때 버틸까 하는데 바로 솟구쳐 깨면서 뭐예요? 20일 라인까지 깨버리잖아요. 사람들 못 기다리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장이 좋으면, 시장 자체가 좋으면 기다려줘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뭐예요? 그냥 단타를 치는 거야. 계속. 더더욱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20에서 깨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거를 강하게 돌려 세우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뭐 원전, 뭐 소형, SMR.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로 이미 이만큼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야 빨리 와. 우리는 네가 필요해 트럼프. 야 빨리 와 도와줘. 이미 갔잖아. 근데 거기서 이거를 그하게 따라 들어갔다. 그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죠?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근데 나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대를 가지고 막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외인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지금 돼요? 공매도가 공매도 열리잖아요, 곧. 공매도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급등한 종목들 공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좋다고 조선주들 막 가고 있잖아. 그죠? 공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럼 누가 외인과 기관들이 종목을 막 사려고 하겠어? 바로 코앞에 터지기 직전인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른다니까요. 외인과 기관 수급 노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상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라친다? 그럼 빠르게 정리해야겠지. 그나마 이제 비중은 작으시단 말이야. 작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우선은 구조상으로는 너무 고점이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수급 보세요. 이게 무너져 내리는 수급이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드려요? 3월 중순까지는 최소 보셔야 됩니다. 최소. 더 볼 수도 있는 건데 최소 얘기했잖아요. 왜? 공매도 바로 열려 있어. 트럼프 관세 정리도 안 됐어 아직. 해결도 안 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치 상황 어때요? 난리잖아요 지금요. 탄핵 표결 이것도 봐야 되고 헌재도 봐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투자가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그렇죠? 그게 끝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모른다. 투자 에너빌리티. 여기 있을 거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있거나 떨어져. 근데 갑자기 원전 이슈가 한 번 더 빵 터지면서 급등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착 그때는 뭐예요? 우선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시장을 급하게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 따라 들어가면은 무조건 물리는 시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라인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홀딩 하시고요. 반등은 있을 거예요.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반등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종목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나온 시점에 빠르게 매도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고요. 지금 시각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가 방송이 끝나는 그 마지막 1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자리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농심을 좀 보도록 할까요? 38만 8천 원에 10%, 지금 시각 1.4% 살짝 내려가게 되면서 38만 8,5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저번 급등 나왔을 때 좀 따라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 농심이 또 가격 인상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네, 보니까 38만 8천 원에 있어요. 제가 주말에 이제 제 아는 친한 동생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농심이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신라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스코빌 지수라고 그 매운 음식의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옛날에 과거의 신라면의 매운맛과 지금의 매운맛은 훨씬 더 많이 매워졌다는 걸 아세요? 네.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1,000이었다면 지금은 스코빌 지수가 3,000인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신기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어찌됐든 요즘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 바닥을 좀 다지면서 뭐 상승을 좀 주고 있는 좀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수급적인 상황도 최근에 나쁘진 않아요. 원체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쁘진 않게 외인가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가도 최근에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긴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 금요일 날 윗꼬리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여기 전고점 부분을 또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때 상황보다는 훨씬 양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급하게 막 종목 자체를 정리하실 필요는 현재 없어 보이고 여기 고점 자체를 조금 더 돌파하면서 가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져 있는 그런 좀 차트입니다. 자, 차트를 조금만 더 볼게요. 더 당겨보니까 여기에 나름의 이제 저점 바닥 인식 자체가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를 조금만 넘어가 준다면 한 45만 원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조금 포착이 조금 되네요. 거래가 이때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처럼 24년 한 6월 때처럼 거래가 나와준다면 얘는 한 번 더 레벨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적당선으로 보자면 홀딩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욕심내 본다면은 4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너무 욕심 안 내시고 나는 그냥 빠르게 보고 나온다고 하시면은 한 42만 원대 정도가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차 42만 원 보시고 2차 45만 원 보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현 상황으로는 깨질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한 대응은 조심하시고요. 1차는 42만 원, 그리고 2차는 45만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쉽게도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아래의 공간에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방송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본격적으로 화면으로 더 크게 만나보시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들 가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